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스터캠 2021 버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FBM 드릴에 대해서 봤어요. 드릴. 부분적으로 좀 사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홀 생성, 즉 원호 가공 형태의 이제 마지막 시간 같기도 한데, 헬릭스 보링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라고 하면은 헬리컬, 즉 그 나선이죠. 나선 형태로 이제 내려가는 것을 이제 헬릭스라고 하는데, 보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통의 어떤 안의 내경을 그 키우는 것을 보링이라고 하죠. 보링.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 실린더 보링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안을 넓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넓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드릴이나 또는 보링으로 쭉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나선 형태로 진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윤곽 가공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내려가면서 안을 넓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재료의 내부에 보링바를 이용하여 헬릭스 동작으로 홈을 강화한다. 자, 여기서 보링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링바는 팁이 있죠.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겼으면 끝부분에 이제 팁이 달려 있는 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팁 형태로 한쪽이 이제 이렇게 보링바 형태로 팁이 달려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이제 회전하면서 반대쪽도 이제 회전하니까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보링바의 회전 직경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보링바 이쪽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보링바가 이렇게 생겼으면, 끝부분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끝부분에 이제 R이 있습니다. 이 R이 있는데, 이제 선반에 어떤 바이트처럼 팁에 R이 있는데, 이 R이 어떤 가공면을 따라서 이렇게 갈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회전수하고 이송 속도를 잘 맞춰서 이 면이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송 속도를 상당히 작게 주죠. 회전당 이송은 0.1에서 0.2 정도 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컷업을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일반 보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얘가 이제 회전하는 상태에서 쭉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보링바가 할 수 있는 크기는, 이 보링바의 팁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에서 팁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경우에 그 유격밖에는 못하죠. 근데 이 보링바를 가지고 엔드밀처럼 나선식으로 이렇게 돈다는 얘기는, 그 크기를 큰 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엔드밀처럼 도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대신에 이제 피치값을 좀 작게 줘야 되겠죠. 일단은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경우에는 쓰면 되겠는데, 일단 보링바를 가지고는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엔드밀 가지고 돌린다든지 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 작업을 이용해서 황삭 가공 또는 정삭 가공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선두 부분에 컴퓨터 보정 형태라든지, 좌측 보정, 우측 보정, 날끝 보정 형태, 가공 여유,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죠. 비슷하고, 이제 도형 지름 덮어쓰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지름의 값을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서클밀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 회전 시작 각도, 이것도 서클밀에서도 이제 원형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 센터로 진입을 해서 시작할 때 0도에서 시작할 건지 아니면은 90도에서 시작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진입복귀 램프 각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입복귀 할 때 진입복귀 원호 각도죠. 원호 각도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직선으로 갔다가 원호로 이렇게 시작 위치로 접근하죠. 그때 그 호가 이루는 각도. 원호의 중심점에서 시작했다. 그럼 원호의 중심에서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중심에서 들어가서 가죠. 중심 위치, 그리고 원호의 중심점 위치에서 종료. 이게 다 끝내고 나서 다시 센터점으로 와서 복귀하겠다. 나사 보링 바이트 자체가 한쪽으로 팁이 쏠려 있죠. 물론 이제 양쪽으로 되어 있는, 황삭 같은 경우 양쪽으로 되어 있는 보링바도 있지만,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절삭을 하고 나서 그대로 나올 경우는 좀 문제가 되니까 항상 센터 쪽으로 와서 복귀, 또 센터 쪽에서 진입,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겠죠. 그 다음 법선 형태의 진입 복귀. 법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그다음 오버랩은 이제 가공 시작 위치와 끝나는 위치를 중첩되게 겹치게 만들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측벽면의 가공용유, 바닥면의 가공용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경로, 황삭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경로 자체가 나선식으로 이렇게 삥 돌면서 들어가죠. 나선식으로 돌면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경로와 경로 사이, 즉 피치가 되겠죠. 한 바퀴 돌 때 이동한 거리, 피치를 얼마로 줄 거냐, 여기 피치를 주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황삭 횟수는 황삭을 뭐 몇 번 할 거냐 그런 내용 같기도 한데 이게 측면 가공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종 깊이에서 이송 속도, 최종 깊이에서 맨 마지막에 한 바퀴 돌 때 그때 이송 속도를 좀 따로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정삭을 할 건지 말 건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삭을 할 때 그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헬릭스 형태를 이제 G02나 G03으로 출력할 건지, 원호 형태죠. 원호 보관 형태, 헬리컬 보관 형태, 또는 이제 G01로 공차 범위 내에서 직선 형태로 점 데이터로 식으로 출력을 할 건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황삭 피치, 이 피치를 얘기한다라고 되는 내용이 있고요. 자, 측면 가공, 우리가 이제 황삭 횟수다라고 하는 것은 측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정삭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황삭으로 몇 번을 작업하고 그 다음에 정삭을 할 건지, 지금 이제 정삭 부분은 지금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황삭으로만 이제 여러 번 작업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작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황삭으로 간격은 얼마로 줄래, 이제 간격 횟수 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종 깊이에서의 이송속도, 보링 작업의 최종 깊이 작업 시 공구의 조건창에서 지정한 이송속도 항목에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속도 퍼센테이지 값으로 수치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정삭 방법은 나선 위로, 하단에서 상단으로 경로를 생성한다. 밑에서부터 올려치는 거죠. 그 다음 나선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제로 상단까지 복귀 후에 상단에서 하단으로 경로를 생성한다. 아, 이게 이제 그 정삭 작업이라서 그렇구나. 보통 이제 황삭은 위에서 이제 쭉 해서 황삭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팁은 밑에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나올 때 정삭으로 해서 쭉 나올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위에서부터 정삭으로 내려갈 건지 뭐 그런 개념이네요.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정삭할 때 스피드 회전수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고, 정삭 피치는 정삭 스택 간격 이송속도에 관한 설명은 위에서 뭐 일단 보통적으로 이제 정삭 간격에서 나온 내용이고, 헬릭스 원호 이송 출력, 즉 이제 헬리컬 보관 형태, 나선 형태를 직선으로 할 건지 또는 G02, G03으로 출력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헬릭스 보링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려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사각형, 육면체 형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솔리드에서 육면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겠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센터에서 그리는데 크기는 한 100 정도로 주고요. 높이 값은 한 50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구멍을 뚫어 볼까요? 원통. 자, 원통 영상으로 센터점 안 보이네요. Alt S 눌러서 렌더링 꺼보겠습니다. 아, 밑에 잡았구나.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경값은 한 20 정도 주겠다 해주시고, 구멍은 100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Alt S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색깔 좀 바꿔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사각형에서 원통 형상을 빼보겠습니다. 불리언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얘를 제거하겠다 해주시면 이게 되겠죠. 뭐 스케치를 원을 그려서 솔리드에서 돌출 컷을 해도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단순 형상을 그려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재료 상단이 0이 아니네요. 바닥이 0이네요. 일단 재료 상단을 0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에서 원점으로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점으로 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자, 그럼 여기 이 작업, 여기를 이제 작업할 때,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드릴로 큰 걸로 뚫어 놓고 그 다음에 보링바로 쭉 내려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포켓 가공으로 엔드밀로 쭉 내리는 방법도 있겠죠.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 얘가 지금 20파인데 한 18파이나 19파 이 정도 되는 드릴 가지고 뻥 뚫고 나서 그 다음에 보링바를 가지고 쭉 이제 내리는 형태로 면을 이제 다듬는 형태로 작업을 정밀 보링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엔드밀러 포켓 가공을 계속해서 깊이가 깊지 않으면 엔드밀로 제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유값을 두고 작업하고 나중에 뭐 보링바라든지 또는 치수에 맞는 어떤 엔드밀 형태 커터 같은 걸로 쭉 내려서 작업할 수도 있고 다양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선 형태로 뭐 엔드밀로 해도 상관없겠죠. 나선 형태로 들어가면서 작업하겠다. 뭐 보링바를 쓰든 뭘 쓰든 간에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헬릭스 보링 여기 있죠. 선택을 하면 자, 지금 이제 홀 위치를 선택해라. 이게 이제 이 버전에서는 홀 위치를 선택하라는 창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좀 낯서긴 한데 일단은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위치를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포인트가 선택이 됐죠. 이렇게 포인트가 선택이 됐고 지금 이제 지름이 40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홀 위치가 40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뭐 가장 높은 제트가 깊이 사용하겠다, 가장 낮은 제트기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일단은 포인트 선택하는 방법이겠죠. 어떻게 선택한다라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위치를 찍었고, 그 다음 위치를 찍을 때 이게 원의 호의 크기를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값을 넣으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이 그림처럼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헬릭스 보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미지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구는 뭘 쓸래?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구? 보링바를 써볼까요? 자, 그러면 공구 생성에 가서 이제 상위 버전을 오면서 스레드 밀이라든지 또는 뭐 보링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지금 뭐 이 고속 이속 밀? 이게 뭐야? 코너알 커터 형태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브 밀은 이제 더브테일이고, 그 다음에 보링바. 여기 버널 폼? 이거는 보링바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보링바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 보링이라는 공구 있죠. 넥스트 하겠습니다. 이 노란 색깔로 된 부분이 이제 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링바인데 이제 20짜리를 작업을 할 때 사전에 이제 드릴로 한 18 정도 구멍이 뚫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황삭을 필요가 없죠. 뭐 사실 엔드밀로 해서 작업을 해야만이 뭐 헬리컬 이런 거 다 설명이 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이 보링바를 가지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보링바는 사전에 한 1mm 정도만 여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직경은 한 16 정도 자르 부분 주고요. 공구가 길이 값은 한 100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날 부분은 한 3 정도 줘볼까요? 그 다음 이거는 각도는 45도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팁에 이게 R 부분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R 부분을 제가 살짝 줘볼게요. 왜냐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노즈 R이라고 하는 게 있죠. 0.4 정도 주겠다. 선반에서의 노즈 R, 이 R 값을 얘기하는 거죠. 약간 R이 있겠죠. 뭐 0.4가 됐든 0.2가 됐든. 그 다음에 샹크 디아메타, 샹크 자르 부분이죠. 자르도 16으로 하겠습니다. 샹크를 16으로 했는데 문제가 되네요. 14로 할까? 지금 샹크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게 날이 16인데 샹크가 16이면 말이 안 되겠구나. 샹크는 뭐 여기를 디아메타를 16으로 잡았으니까 얘는 뭐 14가 되는 게 맞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안쪽의 크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크기는 이제 이 각도, 그 다음에 높이가 있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형태네요. 자, 일단은 날의 그 회전했을 때 직경값은 16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부위는 조금 줄이면은 비슷하게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11 정도 줘볼까요? 약간 비슷하게 해서 형성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다. 16짜리죠. 16짜리 파인 보링 공구. 파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정상용이라는 얘기겠죠. 정상용 공구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커팅 스피드가 있고 FPT 뭐 작게 되어 있네요. 0.1G 정도. 그 다음에 날은 하나짜리다. 그 다음에 진입할 때의 이송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조건이 있고요. 일단은 마침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구를 선택을 했고요. 자, 공작물. 공작물은 이제 인식을 해서 진입 높이 이런 것들을 맞춰준다는 얘기 같은데 패스하고요. 절삭 파라메타에서 보정 형태. 자, 보정 형태에서 중복 보정을 사용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왼쪽 좌측 보정을 쓰겠다. 날 끝을 기준점으로 잡겠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름.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름. 일단은 이게 좀 새롭네요. 좀 못 보던 내용 같은데. 자, 일단은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도형 지름 재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원의 크기가 20으로 되어 있죠. 20이 맞을 것 같은데 20이 아닌가? 한 40 정도 되나요? 20이면은 20으로 알고 이게 40으로 뜨네. 그러면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에서 직경 찍어볼게요. 이를 찍었을 때 40이구나. 아까 제가 반경으로 넣었나 보네요. 이게 지금 직경이 40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일단 여유값이니까 00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값이 사전에 값이 40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40으로 했는데 40이 아닌 다른 크기로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체크해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원호광 형태이기 때문에 드릴처럼 포인트로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포인트로 선택했다 그러면 지름값은 내가 입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회전 시작 각도는 90도다. 위에서 시작하네요. 원형이 있으면 센터를 기준해서 위에서 보링이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다음 진입폭기 원호 각도는 180도. 180도면은 이거 R을 그리네요. 180도를 그리면서 작업하겠다 되어 있고, 원호의 중심점 위치에서 시작하겠다. 항상 센터로 들어가서 접근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중심에서 종료. 다 끝나고는 다시 중심으로 와서 마무리하겠다. 법선 형태의 진입폭기라고 되어 있는데, 법선 형태는 이 원호 형태로 들어갈 때, 원호와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날 거냐,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버랩은 시작 위치를 겹치게 하는 거죠. 한번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다시 끝날 때도 여기서 동일한 위치에서 끝나서 빠지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 가공 여유 부분이 있고요. 자, 황삭 정삭에서는 이제 황삭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네요. 피치 값 얼마나 할 거냐. 피치를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바퀴 돌 때 3mm가 내려가는 거죠. 3mm. 그 다음에 황삭 횟수, 이건 이제 황삭, 측면 황삭을 할 건지 말 건지, 황삭 한 번에 정삭 한 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황삭 한 번에 정삭 한 번. 황삭의 피치는 3. 그 다음에 최종 깊이에서 이송 속도는 30% 감소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정삭은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갈 건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 건지, 위로 아래로, 위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아래로는 아래로 내려간다. 뭐 그런 개념이네요.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면 그 평면에서 그냥 돈다는 얘기로 보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위로 가겠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로 가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정삭 피치. 황삭 피치는 3이었어요. 정삭 피치는 좀 촘촘해야 되겠죠? 그래서 2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정삭 스택 간격. 이게 이제 정삭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절삭하는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mm로 되어 있는데 정삭할 때 간격은 0.5 정도 줄까요? 그 다음 이송속도는 이제 1250으로 되어 있는데 이송속도가 주축회전수는 얼마로 할래? 이송속도 얼마 할래? 물어보네요. 주축회전수는 이게 200%라고 되어 있네요. 주축회전수 RPM 200%인데 그럼 60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6000이나 200%면은 3000을 회전수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전수를 2000으로 좀 올리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는 그 다음 이송속도는 이게 1000인데 125%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1250이 이송속도가 된 건데 이거는 이제 정삭 작업에 사용될 조건 이송속도와 회전수를 알아서 조절하라 해서 쓰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헬릭스를 원호 이송 형태로 출력하겠다. 이거는 이제 G01로 출력하겠다는 얘기죠. 일단 체크를 끄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원호 형태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난 공구축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링크 파라메타 재료 상단은 어디냐? 재료 상단은 0이죠.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공 깊이는 바닥 마이너스 50으로 하겠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절대 중분이 있는데 일단 하나니까 전 절대로 해서 다 하겠습니다. 여기가 선택해서 마이너스 50 0부터 마이너스 50까지 하겠다. 그 다음 이송 높이는 10이고 안전 높이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처음과 마지막에서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만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죠. 자, 어떻게 행동되는지 한번 보죠. 자, Alt S에서 렌더링 꺼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점은 이 블럭의 끝이죠. 우리가 이제 제가 블럭의 끝 부분은 점을 조금 크기를 좀 키워놨어요. 그래서 좀 크게 보입니다. 자, 일단 평면 보기 했을 때 얘가 지금 들어가는 걸 보면 이게 지금 호의 각도죠. 호의 각도가 180도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80도 반원이죠. 반원을 그린 거고요. 황삭으로 할 때 이렇게 해서 황삭으로 접근을 할 것 같은데 한번 이동하는 걸 볼까요? 자, 경로에서 공구가 지금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긴 공구가 진입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긴 공구가 있는데 이 공구가 키보드 S를 누르면 한 스텝씩 내려갔어요. 지금 이 부위가 Z값이 다시 B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 보겠습니다. Z가 5로 되어 있네요. 진입 높이를 5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 때 처음에는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내려갔죠. 수직으로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수직으로 내려갔지? 볼까요? Z가 0까지 내려갔네요. 제로 상단까지 수직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직으로 내려갔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원호로 가는데 여기서 시작하네요. 자, 평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시작하여 임의 위치에서 시작하네요. 지금 황삭 작업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특정 각도가 아까는 우리가 각도를 90인가 얼마를 줬던 것 같은데 현재 각도는 임의의 위치에서 시작했죠. 이게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 검정을 뽑아볼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다섯 쭉 돌고 있어요. 이 시작하는 위치는 이제 뭐 얘가 알아서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지금 작업을 하는데 얘가 왜 여기가 있지? 한번 평면 보기를 해서 다시 한번 B를 눌러 볼게요. B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시작은 가운데서 시작을 했고 원호 형태로 접근을 해서 이제 하향 결삭이다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황삭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끝나서 다음 위치가 여기로 갔네요. 자, 이 위치로 가서 어떻게 돌았나? 한 바퀴를 돌고 있구나. 지금 밑에서는 이제 나선 형태로 가다가 방금 이 위치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나선 형태로 간 거죠. Z값이 지금 마이너스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50까지 나선으로 간 다음에 자, 여기 위치에서 한 바퀴 돌 때 한 바퀴 도는 것은 Z값이
마이너스 50인 상태에서 그냥 한 바퀴 돌았어요. 돌고 돌았는데 이 위치가 지금 어디냐? 90도라는 얘기죠. 자, B를 한번 눌러보시면 한 바퀴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Z가 50이고 다시 B를 누르면 자, 이 위치가 지금 여기서 S 눌렀을 때 한 바퀴 여기까지는 지금 헬리컬로 들어가는 거네요. 이 헬릭스 보링은 시작할 때 각도를 보는 게 아니라요, 맨 마지막에 위치를 봐야 돼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이게 맨 마지막 위치예요. 헬리컬의 마지막 위치. 헬리컬의 마지막 위치가 되겠고, Z값이 일정하게 돌아가는, Z-50에서 일정하게 돌죠. 그 도는 위치. 여기가 90도라는 얘기입니다. 90도. 그래서 그 교재에 보시면은 그 시작 각도가 지금 몇 도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원도형에 대한 가공 실행 시작 위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작 위치는 맨 마지막 바닥에서의 시작 위치예요. 바닥에서. 위에서는 아니죠. 위에서 보면은 아까 경로가 위에서는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시작했죠. 근데 이게 각도가 90도는 아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한 바퀴 삥 돌 때 있죠. 한 바퀴 그냥 높이 Z값 그대로 돌 때 이 각도가 90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 각도가 90도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의아했어요. 처음에 왜 이게 각도가 90도인가 했었는데, 보통 서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각도가 바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헬릭스 보링 같은 경우는 바닥 위치에서의 그 시작 위치 각도,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0도라고 하는 것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나서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황삭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황삭 끝내놓고 가운데 위치로 복귀한 다음에 이제 정삭을 해야 되는데, 자, 정삭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정삭을 하는 거를 보니까 그대로 옆으로 가네요. 정삭을. 즉 밑에서부터 정삭이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여기가 황삭이고요. 얘가 정삭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정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로 올라오죠. 쭉 올라오는데, 황삭은 피치를 3을 줬고 정삭은 2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촘촘하죠. 정삭을 뭐 1로 주면 더 촘촘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죠. 밑에서 올라오면서 쭉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공 여유는 황삭과 정삭의 여유는 한 0.5 정도 우리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0.5 정도를 이제 정삭으로 작업하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것은 그 엔드밀은 별 의미가 없죠. 엔드밀 같은 경우는 한번 쳐버리면 전체가 날장이 길기 때문에 전체가 위에도 먹잖아요. 근데 다시 계속해서 그 위치를 타고 갈 필요 없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이제 엔드밀 같은 건 맞겠고, 자, 이렇게 이제 언더컷 작업이 가능한 이게 더 뭐 티커터라든지 또는 보링바라든지 이런 공구 같은 경우는 위에 자루보다 날 부위가 크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형태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정삭을 위로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위로 올라오면서 정삭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헬리컬 보링, 헬릭스 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얘를 G코드를 출력을 해볼까요? 일단은, 경로상에서 얘를 쭉 실행을 시켰을 때, 현재 이 그 형태가 보면은 다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G02나 G03으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G02나 G03으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다 G03으로 출력이 되고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점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원호 형태인데, 얘는 원호가 거의 360도 한 바퀴를 그냥 돌고 있네요. 출력을 했을 때 코드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볼까요? 자, 백플롯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위치
얘는 90도씩 지금 잘려져서 나오고 있네요. 아까 이제 마캠에서 확인했을 때는 지금 360도 한 번씩 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걸 출력할 때는 아마 컨트롤 정의에서 이거를 90도 각도로 출력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호 형태 보면 이게 4분점에서 자르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360도 원호를 허용하겠다, IJK 출력하니까 허용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체크를 한다면은 이제 그 360도 한 바퀴 돌 때 한 번씩 출력되는 형태를 취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G코드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아까보다 데이터가 훨씬 줄었죠. 그리고 Z값이 계속 바뀌죠. 마이너스 3, 6, 9, 12, 15, 18 이렇게 쭉 가요. 어디까지? 48에서 이제 그 48 위치에서 위치까지 가고, 그 다음에 48.5, 49.25, 그 다음 5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Z50에서는 한 바퀴를 그냥 돌았어요. 시작을 한 바퀴를 돌았고, I, 지금 이게 G03? G03으로 돌아가는 거죠. G03의 I0. I0은 현재 위치에서 X방향으로 0이고, Y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1인 위치다. 그런 개념이겠네요. 계산. 그리고 나서, X 얼마로 가서, 그 다음에 센터점으로 돌아온 다음에 회전수가 바뀌었네요. 아까 정삭에서는 회전수 좀 높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치로 가서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고 한 바퀴씩, 그러니까 Z-50에서 Z-48로 올라오면서, 그리고 46으로 올라오면서 한 바퀴씩 도는 거죠. 쭉 2mm씩, 정삭은 2mm 간격으로 깊이 감을 하니까. 맨 마지막에 Z가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X 마이너스 6, Y 6, 이게 뭐 센터 위치 근처로 왔죠. 그리고 센터로 복귀를 해서 Z10으로 복귀하고 끝났다, 이렇게 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컨트롤 정의에서 360도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면 360도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제 IJK가 아닌 R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360도 출력을 체크해 놓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이게 이제 헬리컬 보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보링바를 쓰지 않고 엔드밀을 썼을 때는 정삭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삭 부분은 체크해서 끄겠습니다. 정삭을 끄고 그냥 엔드밀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작업하는 거죠. 아주 작은 홀을 뭐 보링바로 하기도 좀 그렇고, 리머를 사용하기도 좀 그렇고, 그럴 때는 작은 파이 엔드밀 가지고 삥 돌면서 안에를 이제 홀 작업을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서 그냥 그 엔드밀, 지금 이게 16파이짜리인가? 파이, 16파이든 10파이든 12파이든 엔드밀 가지고 그냥 삥 돌면서 끝까지 내려가 버리면 되겠죠. 그때 이제 피치 값을 뭐 작게 주게 되면 작게 천천히 나선을 그리면서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삭은 끄고 그냥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경로가 한 번만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공구가 내려와서 일단은 센터로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오고 나서 끝날 때는 센터로 복귀,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 돌고 센터로 복귀한 다음에 위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죠. 굳이 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왔는데 정삭을 아래로 체크하게 되면, 재생성했을 때 황삭을 하고 나서, 황삭을 쭉 하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온 다음에 다시 이제 정삭도 동일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엔드밀도 가능하죠. 엔드밀로 해도 상관은 없겠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헬릭스 보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립하기는 센터로 들어가서 원호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나선 형태로 들어가면서 안에를 제거를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원호 가공, 즉, 홀 생성 기능의 마지막 시간으로 헬릭스 보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